우리 인생이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김영대 박사님의 저서 The Six Eden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오늘은 카를 융의 정신분석학, 양자역학, 그리고 우리 뇌와 신경과학적 현실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딱 맞닿아 있는지 파헤쳐 볼 건데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과학과 영성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경이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융의 동시성 현상과 집단 무의식에서 가볍게 출발해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결핍 기도의 모순을 짚어보고 뇌과학이 증명한 공명 기도의 원리를 거쳐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일상 속 실천법까지 쭉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융과 동시성 현상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거대한 우주의 질서부터 이야기해보죠. 어느 날 심리학자 카를 융이 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꿈에서 황금빛 쇳덩구리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창문에서 탁탁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진짜 풍뎅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쑥 날아들어온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과 교류했던 융은 이런 기막힌 우연들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숨겨진 질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봤어요. 이게 바로 동시성, 즉 비인과적 연결 원리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시성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겐 늘 존재하는 현실이다 라고요. 우리가 비대해진 에고, 즉 자아를 아주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 연결망이 비로소 보인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입자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 현상 아시죠? 그거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애초에 우주는 단절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집단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융의 이 논쟁적인 이론을 현대 과학이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볼까요? 1953년에 DNA 구조가 발견되면서 육체적 유전의 비밀이 쫙 풀렸잖아요. 그런데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도 딱 이겁니다. 우리의 깊은 본능이나 근원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마치 일종의 정신적 DNA처럼 작용해서 전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무의식의 네트워크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결핍 기도의 3대 모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런 보편적 질서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아주 정직하고 조금은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동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김영대 박사님의 분석을 보면 이런 결핍의 바탕을 둔 기도에는 치명적인 세 가지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볼게요. 첫째, 신이 모든 걸 다 안다면 우리의 그 불안한 리스트들이 신한테 새로운 정보겠어요? 둘째, 우주가 이미 완벽한데 내 욕망에 맞춰서 그 흐름을 바꾸라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텅 빈 통장이나 몸의 통증처럼 내가 없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면 내 의식이 그냥 그 결핍 상태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을 내 손으로 더 꽉 붙잡게 되는 엄청난 역설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공명 기도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요. 허공에 대고 요구사항을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440Hz로 조율된 튜닝 포크, 즉 소리급세 두 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 소리급세를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두 번째 소리급세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허공을 타고 흐르는 주파수 때문에 같이 찡 하고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도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신을 설득하거나 우주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24시간 풀가동으로 방송되고 있는 신성의 주파수라는 첫 번째 폭에 맞춰서 내 의식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고요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포크인 내 자아가 자연스럽게 공명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게 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거 시중에 유행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끌어당김이 내가 우주를 요리조리 조종해서 내 이득을 챙기는 거라면 공명기도는 더 높은 차원의 섭리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스스로 자발적인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죠.
과학을 종교에 억지로 끼워 맞출 생각은 없지만요. 양자역학의 그 유명한 이중 순리 실험이 기막힌 힌트를 줍니다. 양자 입자가 관찰자의 시선을 딱 받는 순간 막연한 파동에서 하나의 물리적 현실로 붕괴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의식이 결핍 대신 신성의 충만함을 관찰할 때 비로소 그 충만함이 진짜 현실로 나타날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참 소름 돋는 게 옛날 영적 텍스트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현실을 관찰자로서 그냥 바라보고 공명하라는 엄청나게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지침이었던 거예요. 5번째 섹션, 뇌과학이 증명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냥 듣기 좋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신가요? 실제 뇌과학 데이터로 딱 증명해 드릴게요.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님이 무려 20년 넘게 사람들의 뇌 스캔을 연구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이 아주 깊은 기도나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전구 켜지듯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내 몸과 바깥 공간을 구분하는 두정엽 쪽의 혈류는 뚝 떨어지면서 완전히 비활성화가 되어버려요. 두정엽이 꺼진다는 건 쉽게 말해 에고의 경비원들이 단체로 커피 마시러 자리를 비운 거랑 뜻같아요. 나라는 작고 연약한 존재가 이 험한 우주에 툭 던져져 있다는 그 생물학적 경계선이 진짜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셧다운을 일으키는 겁니다. 고립감은 싹 사라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 우주와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뇌과학이 측정한 영성,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일상 속 공명 실천법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공명기도의 실천은 딱 3단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째,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고요히 호흡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구하라. 둘째,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조르는 대신 무엇이 사랑의 방향인지 묻고 기다리는 찾으라. 마지막으로 셋째, 물이 끓기 직전인 99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임계점까지 쭉 밀어붙이는 두드리라입니다. 이걸 일상 루틴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5분만 완벽한 침묵 속에서 현존해보세요. 그리고 낮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무조건 10초만 멈추는 겁니다. 에고가 떠드는 소음 대신 내 깊은 곳의 주파수를 잠깐 청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밤에 자기 전 5분 동안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아주 구체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깊게 음미하고 잠드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떨까요? 우주랑 연결이 끊긴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물이 끓기 직전인 99도에서 서성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응답이 오긴 왔는데 내가 예상한 포장지가 아니라서 못 알아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요, 내 눈앞에 쾅 하고 닫힌 문 그 자체가 내 영혼이 가장 필요로 했던 완벽한 응답일 때도 있거든요. 이 놀랍도록 상호 연결된 공명의 우주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튜닝 포크는 과연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